에버랜드 입장료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생각보다 싸다고 느끼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테마파크 입장에서 입장료 수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만약 입장료를 무료로 받는다고 해도 에버랜드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놀이기구도 안 태워주고 어떻게 돈을 버냐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삼성물산이 에버랜드를 통해 그리고 있는 거대한 경제 지도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놀이공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도의 심리학과 부동산, 그리고 IP 비즈니스가 얽힌 치밀한 경제 다큐멘터리거든요. 먼저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부터 깨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마파크가 놀이기구를 태워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티익스프레스 유지비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전기세 내려면 입장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테마파크는 거대한 덫이자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입장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대신 F&B라고 불리는 식음료와 MD 상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이걸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4인 가족이 에버랜드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유이용권 할인받아서 1인당 4만 원, 총 16만 원을 썼다고 쳐요. 꽤 큰 돈이죠. 그런데 진짜 지출은 입장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머리띠 하나씩 사달라고 조릅니다. 개당 1만 5천 원, 2개면 3만 원이죠. 돌아다니다 보면 목마르고 출출합니다. 추러스 하나에 4,500원, 팝콘통 하나 사면 2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점심에 돈가스 먹고 저녁에 퍼레이드 보면서 간식까지 먹으면 식비만 10만 원이 가볍게 깨지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나가는 길에는 반드시 기념품 샵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엑시트 스루 더 기프트 샵, 즉 출구는 선물 가게를 통한다라는 테마파크의 제1법칙입니다. 여기서 인형 하나만 집어도 몇만 원입니다. 결국 입장료 16만 원 내고 들어와서 안에서 쓰고 나가는 돈이 20만 원,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절대 안 사 먹을 건데? 나는 도시락 싸갈 건데? 라고요? 하지만 테마파크는 여러분의 그런 다짐마저 무너뜨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심리학적 기제가 작동하거든요. 이미 입장료를 냈다는 사실이 소비의 빗장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비싼 돈 내고 들어왔는데 이 정도 추러스는 먹어도 되지 않나? 라는 보상심리가 발동하는 거죠. 게다가 테마파크 내부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입니다. 편의점도 없고 경쟁사도 없어요. 500원짜리 생수를 2,000원에 팔아도 살 수밖에 없는 독점 경제 구역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추러스나 머리띠 파는 건 귀여운 수준이거든요. 에버랜드가 진짜로 돈을 긁어 모으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파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곧 돈이라는 말, 너무 진부하죠? 하지만 테마파크만큼 이 명언을 잔인하고 확실하게 증명하는 곳도 없습니다. 바로 큐패스 혹은 패스트트랙이라 불리는 우선 탑승권 시스템입니다. 일반 줄은 2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요금을 내면 1분 만에 탑승할 수 있죠. 누군가는 이걸 보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며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이건 완벽한 가격 차별 정책입니다. 시간이 많지만 돈이 적은 학생들은 줄을 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은 없지만 돈이 많은 직장인이나 관광객은 현금을 지불합니다. 더 테마파크 입장에서는 놀이기구라는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2가지 다른 가격표를 붙여 파는 천재적인 전략인 거죠. 게다가 이 우선 탑승권은 원가가 0원입니다. 추가적인 시설 투자 없이 순수하게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 에버랜드의 매출 구조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푸바오 열풍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테마파크가 단순히 장소를 빌려주는 임대업에서 IP, 즉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로 진화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판다 한 마리가 먹는 대나무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지비는 고정비죠. 하지만 푸바오라는 캐릭터가 벌어들이는 부가가치는 무한대입니다. 인형, 카카오톡, 이모티콘, 굿즈, 심지어는 사진집까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사람들이 에버랜드에 가는 이유가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푸바오를 보기 위해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놀이기구는 10년이 지나면 낡고 지루해지지만 강력한 캐릭터와 스토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팬덤이 두터워지거든요. 팬덤은 가격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파는 것은 이제 입장권이 아니라 팬심이라는 감정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에버랜드를 운영하죠. 그렇다면 삼성물산은 왜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추러스 팔고 판다 보여주려고요? 아닙니다. 에버랜드가 깔고 앉아있는 그 땅, 용인시 처인구의 토지 가치에 주목해야 합니다. 에버랜드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약 5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개발되어 테마파크로 쓰이는 땅은 그중 일부에 불과해요. 나머지는 광활한 산림과 유휴 부지입니다. 경제 다큐멘터리 관점에서 에버랜드는 거대한 랜드뱅킹, 즉 토지 은행입니다. 1970년대 자연농원 시절부터 삼성은 이 땅을 싼값에 매입해왔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인근에 이 정도 규모의 단일 부지를 가진 기업은 없습니다. 이 땅의 가치는 주변 인프라가 개발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뜁니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소식 들으셨죠? 교통망이 확충되고 도로가 뚫립니다. 그러면 에버랜드가 가진 땅의 잠재적 가치는 단순히 놀이공원 부지가 아니라 호텔, 리조트 혹은 미래형 주거단지로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는 황금알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에버랜드의 놀이기구와 동물원은 이 거대한 부동산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리고 그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인 셈입니다. 땅을 놀리면 세금만 나가지만 테마파크를 운영하면 현금이 돌고 유동인구가 생기니까요. 일종의 부동산 가치 방어 수단이자 가치 증식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물산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에버랜드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이는 곧 그룹 전체의 지배력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티익스프레스 줄을 서며 추러스를 먹는 동안 그 뒤편에서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기업의 자산 관리 전략이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순수하게 동심의 세계라고 믿었던 곳이 사실은 철저하게 계산된 자본주의의 최전선이었다니 말이죠. 심지어 테마파크의 공간 설계조차도 여러분의 지갑을 열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혹시 에버랜드에서 시계를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카지노와 테마파크의 공통점은 시계와 창문이 없거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 세계의 시간을 잊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보냈는지 잊어야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니까요. 음악 소리는 심박수를 살짝 높여주는 템포로 유지되고 빵 굽는 냄새는 인공향을 첨가해서라도 거리로 퍼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소비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시각, 청각, 후각, 그리고 심리적 트릭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소비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단순히 에버랜드가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끝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어가야 합니다. 첫째, 본질적인 상품보다 파생 상품의 마진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한다면 메인 서비스를 미끼로 던지고 부가 서비스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를 싸게 팔고 잉크로 돈을 버는 것처럼요. 둘째, 팬덤과 IP의 힘입니다. 기능적인 만족을 넘어서 감정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내면 고객은 가격표를 보지 않고 결제합니다. 여러분의 브랜드는 고객에게 어떤 감정을 팔고 있나요? 셋째, 부동산과 입지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깔고 있는 자산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거시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에버랜드는 입장료 장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공간을 팔고 시간을 팔고 추억이라는 이름의 감정을 포장해서 팝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거대한 부동산 자산이 깔려 있죠.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입장료 5만 원, 비싼가요? 어쩌면 그 입장료는 화려한 쇼를 보여주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청구서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긁은 카드 내역서와 그 공간에 머물며 느꼈던 황홀한 감정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돈의 이면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본주의에 숨겨진 비밀,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